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의 정윤성입니다. 오늘은 수학능력시험일로 1시간 대처 10시에 개장해서 마감도 4시에 폐장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증시 대내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11월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 연 1.5%로 5개월째 동결했고 옵션 만기일도 무사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계속해서 경계감 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 어제 1% 넘는 반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67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0.9% 강세를 기록하면서 673선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996선으로 2000선은 계속해서 밑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이 더 강했던 이유 바로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인데요.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현재 시간에는 14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도 시장에 이끌어주더니 오늘도 매수세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현재 시간 35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동반 매수 속의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의 매물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매도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면서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오늘 매도를 지속했습니다만 긍정적이었던 것이 펀드 환매 물량을 계속해서 내놓았던 투신 쪽에서 매수로 전환을 해줬다는 건데요. 그동안 내놓았던 매물 대비 매도세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350억 원의 매도 우위는 여전했던 하루였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할게요. AI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 유한타증권 스타PB 유팀의 고윤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동시효과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와 함께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아무래도 국내 내부적으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금통위의 금리 발표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11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2011년도였죠. 도이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하방에 대해서 많은 경계감을 보였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옵션 만기일은 약간의 프로그램 매물을 제외하면 좀 무난하게 마무리를 되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코스피가 확실히 2000선에 대한 어떤 저항을 조금 안고 있으면서 3일 연속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 지금 현재 아직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만 2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코스피는 오늘도 조금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일부 종목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LG전자가 될 것 같아요. 오늘 LG전자가 그래도 기타 다른 섹터보다는 5% 정도의 반등을 보이는데 사실 최근 LG전자는 3분기 실적에서도 사실 이렇다 할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주 LG그룹에서 보여주는 향후 스마트폰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그룹 전사적인 차원에서 즉 LG화학 쪽에서는 배터리,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에서는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으로 좀 푸싱이 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공격적인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승세가 오늘 LG전자에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토요일 날 14일 날 또 이제 시내 면세점 세 곳과 다시 입찰 발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SK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쪽 신세계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한 와중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오늘도 기관의 매수가 좀 받으면서 지난 7월인가요? 8월 달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가 입찰 발표 후에 주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SK 네트워크스도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그러한 흐름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에 보니까 알루코라는 기업이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업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업력이 60년 되는 회사입니다. 동양강철이었죠. 올해 4월 달에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알루미늄 샤시라든지 이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전자 소재라든지 스마트폰까지 확대를 하면서 전체적인 실적 호전을 좀 가져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종목도 더 좀 주목이 된 것 같습니다. 토니몰인데요. 화장품주의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인데 토니몰이도 오늘 반짝 좀 상승하다 오전 고점보다는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한 74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이상 100% 이상 증가했다는 이슈 자체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토니모리의 약간 기술적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상승한 종목을 한번 볼까. 오늘 보니까 상승 종목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힘들었는데 한세이에스 24홀딩스 지주회사죠. 한세이에스 24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량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의류 OEM, ODM 업체 한세실업이 있고요. 인터파크 같은 예스24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우량 자회사를 갖고 있는 관점에서 아직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주회사의 성격, 즉 자회사의 실적 구전 자체가 지주사의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하루에 2, 3% 정도씩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언급드린 특징주 한 5개는 대부분이 기관 순매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은 조금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들이 집중적인 러브콜을 보내주는 종목은 상승세가 좋은 그런 흐름을 오늘 동시효과에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은 약간 기술적,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면서 670선을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개별적인 그런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세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은 투자 심리는 여전히 밝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인터넷 업종이 무려 4.8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카카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실적이 바닥이다. 주가 수준이 이 정도면은 바닥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6%대 강세를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 업종 또한 오늘 2%대의 강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1%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오늘도 1%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코스피에 있는 한미약품이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해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램시마의 판매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또다시 강한 모습이 지금 들어오면서 오늘 장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뭐 메디톡스라든지 혹은 메디포스트라든지 이런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어제 이은 코스닥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중에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놓고 본다면 IT 관련주들의 좀 반등세가 오늘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많이 나왔지만은 좀 낙폭과대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7%대 강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고요. AP 시스템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도 6%대 강세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점 관련해서 코스닥의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형지그룹, 형지 IN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어떤 과열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닭고기 관련주 연일 강세를 띠고 있었지만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동우하고 하림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을 했지만은 장 막판 들어서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동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하림은 마이너스 11% 수준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피의 마니커 정도가 11%의 강세로 장을 마감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왔다는 게 금일 시장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낙폭이 과대됐었던 제약바이오의 어떤 상승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나왔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IT 관련주, IT 부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특히나 OLED 관련된 그런 IT 부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향후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 어떠한 업종과 그리고 종목 그런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은 보이면서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장 기술적 반등 2거래일 연속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한 후에 수급 특징주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이 이끈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카카오가 이끈 인터넷 업종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네, 11월 12일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1시간 늦춰서 4시 마감을 했는데요. 11월 금통일 옵션 만기를 무사히 보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함께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0.2% 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포인트 내리면서 1993선으로 마감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0.8% 오늘도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670선을 회복하고 673선으로 전거래일 대비 5.8포인트 오르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어떻게 마감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나타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물이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작용하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주춤해지고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에 나선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들 흐름 강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외국인이 지금 2,1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가장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거래소 기준으로 좀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사실 일부 개별주를 제외하면 순매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 소폭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거의 다 개별주 성격이 많습니다. 미래산업이라든지 페이퍼코리아, 기업은행 쪽에는 소폭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매매에서 오늘 순매도한 종목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최근에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디램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도 좀 노출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가 오늘 좀 주가 많이 내렸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외국인 매도에 좀 노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 자체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 자체가 포스코 쪽으로도 외국인 매물과 함께 좀 노출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업종에 대한 매도, 현대증권에 대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을 좀 안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수도 지금 2000선을 좀 하회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자체가 오히려 정권주 또 그중에서도 현대증권이라든지 대우증권 쪽으로는 외국인의 어떤 그 매도세에 조금 노출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기관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307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기타 법인의 3,3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의 매매는 그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순매수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실제적으로 오늘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LG전자가 거의 매수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주가 대형주 중에서는 주가 상승 탈도 상당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LG전자에 대해서 기관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당히 공격적인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마트폰이 부진했습니다. 많이 노출된 이야기대로 V10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V10도 좀 야심차게 출시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의 환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LG전자의 주가가 지금 5만 원 이상에서 탄력성이 좋아진 가장 결정적인 그 스타트를 제공한 것은 GM의 쉐보레 볼트와 관련된 전기차 협약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부터 LG전자는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그 러브콜 속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쪽에서의 어떤 2차 전지 모멘텀이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해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삼성생명이 오늘 보험주 중에서는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자사주 매입과 함께 최근에 보험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과시화권에 들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보험주는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은
잘 안 하시죠. 주가가 좀 심심하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글로벌 분위기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를 있기 때문에 보험 섹터가 좀 매수가 들어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면요. 하나케미칼도 최근에 보면 계속 연일 기관들의 콜을 받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서도 수지 기회라도 이렇고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계속적인 사랑을 좀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도해가지고 좀 빠지는 종목이 있는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오늘 하루 이틀만 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도 좀 기관의 매도세에 좀 노출되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 매매의 특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LG전자 기관이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적인 흐름을 기록했고요. 기관이 최근 보험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역시나 삼성생명을 담는 모습이 포착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전력에 대한 수급이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또 S&P 상향 조정, 이 신용등급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의 주가가 낙폭을 키우더니 오늘은 또 이 기관이 팔면서 계속해서 지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중국전략팀의 박상우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약세로 마감을 짓고 일본 시장도 역시 어제와 비슷하게 보합권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홍콩 증시는 상승, 일본 증시 강보합권을 보여주며 아시아 주요 증시가 연일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약 17포인트 내린 3,63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보합세로 개장을 했지만 초반 하락 후 지속적으로 낙폭을 키웠으나 오후 장에는 낙폭을 줄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약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먼저 최근 단기간 지수 상승에 대한 차익 물량과 두 번째로는 어제 발표된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온 것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 최근 청강통 연내 시행 기대와 IPO 재개 방침 발표로 강세를 떨쳤던 증권업종이 2% 넘게 하락하는 등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콩 증시는 중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5거래의 연속 하락 이후 저점 매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전부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통신 등이 상승했고 대표 기업인 텐센트홀딩스, 차이나모바일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지표 부진 여파로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했고 현재는 강보합인 상황인데요. 현재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0.03% 상승한 19,697포인트로 오전장에 한때 경제 지표가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달러 엔 환율이 123엔대에 회복을 하면서 지수도 막판에 반등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하나금융투자 중국전략팀의 박상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기관의 매수가 반가웠습니다. 4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서주면서 200억 원 매수 우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제 시장을 이끌어줬던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에 나서주면서 380억 원의 매수 우위로 오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종목들 수급적으로 강한 흐름 보였는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로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외국인은 300억대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200억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일부 종목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오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제약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제조업종과 그리고 이제 IT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제약업종에 가장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셀트리온이 매수 상위 1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무려 278억 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 2위인 카카오가 147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거의 더블 수치 가까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살펴보게 되면 매수 1위는 당연히 셀트리온 163억 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122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게 금일 어떤 매수의 어떤 수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트론 바이오, 바이넥스, AP 시스템, GS 홈쇼핑, SM 순으로의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인트론 바이오, 뭐 땡땡땡 바이오, 땡땡 넥스 뭐 이런 것처럼 일부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를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셀트리온, 카카오, 그 다음으로 인바디를 34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인바디 그리고 메디포스트를 30억, 그리고 바텍, 이오테크닉스 순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정 부분 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의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특징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매도를 살펴보게 되면 UNI를 55억 원 정도의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나왔고요. 그 외 메디포스트를 18억 원, 나이스 정보통식, 바텍, 오셈 임플란트 순으로 기관의 10억대의 어떤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 52억 원 넘게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UNI, KH바텍, 바이넥스, 한국전자인증, 솔브레인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일부 종목에 집중된 매수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톡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이 기관은 AP 시스템, 테라젠 이텍스와 같은 종목, 외국인은 SFA와 같은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담았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일단 전일 글로벌 위안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차익 매물에 하락을 했고요. 미국이 재형 군인의 날을 맞이하여 은행이 쉬고 채권시장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는 한산했었습니다. 여기에 드라기 ECB 총재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없었고, 이는 결국 특별한 이슈에 의한 시장의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즉 차익 매물 정도가 영향을 주면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을 불러왔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56.7원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호주의 실업률이 크게 하락하는 등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달러 환율은 1153.3원으로 이제 하락 출발 후 하락폭을 더욱 키웠고요. 결국 한때 1150원까지 하락했었던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발표한 금통위 결과 2주일 하는 총재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를 하는 등 매수세가 커지자 달러 원 환율은 하락폭을 좀 줄여나갔고, 그 뒤로 이주열 총재가 환율이 위든 아래든 쏠리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펼치겠다는 발언이나 미국의 긴축 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위기 확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낙폭을 더욱 줄여나갔습니다. 그 뒤 쇼커버닝성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달러 원 환율은 3.3원 상승한 1158.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드라기 ECB 총재의 유럽 의회에서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증언, 그리고 앨런 연준 의장을 비롯한 많은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관련된 발언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보합권 등락을 보였고요. 현재는 122.9엔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942원 내외에서 등락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상황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특징주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창봉 대표님은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 특별히 투자하기가 애매한 종목이 좀 많습니다. 많은 상태에서 음식료 업종이 많이 쉬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일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좀 좋은 반등세를 보인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인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 오늘 한 103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2% 정도 반등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오리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중국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되죠. 오리온은 실제적으로 매출 구조를 보면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대략적으로 한 31% 정도 점유율, 중국에서 47%, 기타국에서 20% 이상. 즉 결정적으로 과연 오리온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느냐가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과자 보면 바람만 들었지 양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리온이 포카칩에 10%를 더 드립니다라는 내용, 그 문구를 넣었었고요. 실제적으로 포카칩을 지금 사보면 가격은 동일한데 양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은 15% 이상 선장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되게 뜨겁게 달구었던 것이 크라운 제과의 허니버터 칩이었는데 오리온도 실제적으로 고래밥이라든지 뭐 오감자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 허니 맛을 가미하면서 중국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40%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담철권 회장과 국민연금이 둘이 각각 합치 2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조금 작은 단점과 또 하나가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황제주의 장점을 동시에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리온이라는 기업은 100만 원이는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상반기까지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였고 그러면 하반기 정도 수준에서 합치면 3,000억 정도가 나온다면 지난해 2,700억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중국에서의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붙는다면 최근에 조금 소원했던 주가 흐름은 약간은 더 반등적으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이 강한 오리온 살펴봤습니다. 100만 원이 넘은 주가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반등에 대한 무게감 실어주시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기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자세하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바로 아이컴포넌트입니다.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초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뭐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뭐 고점 지난 2015년 4월달 25,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꾸준하게 지금 뭐 최근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정도 나는 그런 주가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QD 필름 대체제와 함께 아무래도 TV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어느 정도 우려감이 있는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느냐? 놓고 본다면 일단 뭐 베리어 필름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4분기가 들어가면서 TV가 이제 성수기 시장에 진입됨에 따라서 이러한 매출 붐이 좀 상쇄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굉장히 고화질 어떤 프리미엄 그런 TV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출 도광 같은 부분까지도 일단은 매출이 견조하게 나올 거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판관비, 뭐 성과급, 뭐 추석 성과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4분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그런 판관비가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아오는 2016년 같은 경우에 뭐 브라질 리우 올림픽과 함께 그다음 뭐 유로파 대회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그런 어떤 그 스포츠 게임들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TV에 대한 수요 또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고객 다변화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뭐 중국의 세트 업체들까지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 좀 바닥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차트 지난 2015년 4월 달에 25,000원 찍고 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제가 코스닥 시장을 뭐 비중 축소하자,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어느 정도 지금 3중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플레이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약바이오 여전히 뭐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잠시 쉬는 동안에 IT 부품주들도 단기 반등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무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매수 우위로 마무리 짓는 모습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예, 11월 옵션 만기일을 맞이해서 선물과 옵션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이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만기 결제 지수는 245.14로 결정되었고 12월물 선물 지수는 246으로 전일 대비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누적된 외인 선물 매수 물량의 출회 및 현물 매도 우려가 있었으나 외인의 선물 동용이나 프로그램 매매는 중립이었습니다. 오늘 밤 유럽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미국에서는 옐런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있어 경계 심리도 있지만 내일 시장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의 반등 흐름에 영향받아서 우리 시장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세워볼까요? 네,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 매도 때문에 2,000선 탈환은 좀 실패했죠. 기관의 매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2016년도 전망치를 많이 나왔을 건데요. 대부분 상단 2,150 정도, 하단은 1,800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700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뚫어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대략적으로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10% 이내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하단 극단적인 경우 1,800, 상당히 좋은 경우 2,150 정도였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이번 주의 조정은 크게 나쁜 게 아니고 향후에도 큰 모멘텀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도 거꾸로 크게 하락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00선이 저항이 맞긴 맞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2,000선 이하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공식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 3분기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개별주 실적 발표인데 아마 조금 더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우려 자체도 지금은 시장이 좀 묻어 있다. 그래서 코스피가 주도주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개별주의 어떤 좀 공격적인 흐름이 내일 장 같은 경우에도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전략도 짧게 세워보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해 상한가 확대가 됐습니다. 15%에서 30% 넘어갔기 때문에 순환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의 반등세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만약 이게 30%가 아니었고 15%였다면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연장되고 그런 될 수 가능성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빠르게 지금 되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이제 가니까 다시 사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린 후에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으로 다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으로는 일단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아이컴포넌트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같은 IT 부품주들도 그 종목군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낙폭과대주 위주의 어떤 짧은 매매가 지금은 조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나 이런 단기 급등에 따른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전략은 좀 관망 관점으로 보고 마무리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차트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조금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고PER 종목이죠. 고PER 업종이죠. 코스닥 기술 성장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박스 상단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최근에 이틀 전에 상단 찍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 후에 어제 오늘 지금 반등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붙기보다는 돌파 확인 후에 붙으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차트로 놓고 본다면은 200일 이동평균선 제외 하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성의 법칙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빠르게 붙는 전략보단 조금 더 기다리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AI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 유한타증권 스타PBU팀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